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랜만입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 이 조합 연승 기록들로는 화살표 따라서 화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뷔 시즌에 제가 데뷔했던 해에 이렇게 또 두 자릿수 연승 3번, 그리고 작년에 4번 포함하게 돼주면서 총 2년 동안 7번의 10연승 이상 기록들을 기록해주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연승 기록들 전부 다 두 조합만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막 3조합, 4조합 가서 하나 먹고 뭐 수익 안 나는데 연승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저와 함께 이렇게 대기록들 만들어가면서 조금은 건설적으로 베팅 해보실 분들께서는 아래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 금지하고 있고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2월 6일 오늘 중승부 강승부 날입니다. 중강승부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멍청님님 고맙습니다. 데이터 발송해드리고 첫 번째 보스턴과 댈러스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라인업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라인업 보면서 하나씩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과 오늘 댈러스의 경기입니다.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제 올라와 있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사실 이제 레이커스에서는 5번으로 뛰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앤서니 데이비스가 좋아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실제로 레이커스 구단 쪽에다가 요청했던 실질적인 본인의 주 포지션입니다. 4번 포지션을. 그래서 개포드랑 제 생각에는 잘 맞을 거예요. 이게 또 안 섞일 수 없는 그런 양쪽의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댈러스의 5번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4번에 앤서니 데이비스를 추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공격을 효율적으로 낼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돈치치가 빠지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댈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외곽팀과 양궁팀의 어떤 그런 색깔보다는 이제는 반대로 포스트 팀이 될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클레이 탐슨을 오히려 외곽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보다도 오히려 포스트 안쪽으로 조금 더 내려서 연결고리 역할로 아마 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곽에는 어느 정도 라인을 열어주면서 이 4번과 5번 라인에 조금 더 포지션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움직임을 아마 가져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팀들의 수비 내용이 좀 떨어지거나 포스트 라인들이 조금 더 약화되어 있는 팀들을 만났을 때 댈러스가 오히려 힘을 조금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까지 앤서니 데이비스가 출전을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댈러스 입장에선 최근에 지금 뭐 카이 러빙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레이 탐슨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불만이 심하다고 합니다. 돈치치를 뭐 사전에 얘기 없이 내보냈기 때문에 팀 분위기도 굉장히 어수선하고요. 그만큼 이제 팀의 어떤 임팩트 많이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지금 이제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에서 또 지게 되면서 3연패에 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평평하게 정말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평평 드립은 일부러 친 거고 평평하게 좀 잘해주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어빙만 잘한다고 해서 지금 효율을 낼 수 있는 댈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보스턴 일단 홈입니다. TD 가든이기도 하고요. 뭐 주랄러데이가 못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공격력이 떨어지진 않겠죠. 주랄러데이는 외곽에서 어쨌든 수비값을 조금 더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보스턴의 화력 자체가 떨어질 거라고 일단 보여지진 않습니다.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전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수비를 조금 더 빡세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고, 다만 이제 포스트 라인에서 조금은 최근에 좀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 시점으로 보스턴이 받은 핸디캡은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높은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 4인승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게 내일 경기 앤서니 데이비스가 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마 기준점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긴 합니다. 아마 6점, 뭐 7.5, 8.5까지 더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현재 지금 제가 분석하고 있는 사이트로는 나올 가능성보다 못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게 현재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내일 아침에 기준점이 더 올라가는 거를 좀 대비해서 지금 마인승으로 베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보스턴도 그렇고요, 댈러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이즈는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에 맞춰놓는 그런 역할들이 있긴 하지만 댈러스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역시나 좀 득점값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우리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승리와 마인 승리랑 언더까지. 이게 230점인데 오늘 언더오바 기준점이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쿼터당 57점씩을 꾸준하게 넣어줘야 오바가 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댈러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요거는 조금 언더 쪽으로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승, 마인 승과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우리 302 형님 2월 말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퀵비 한 장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드리고 퀵비 한 장 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형들 휴방 기간 동안 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선수들 출전 여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굉장히 예측을 잘 해드렸어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사이트가 은근히 좀 잘 맞추더라고, 이 출전 여부를. 그래서 그 커리 골스 그때 경기였나? 커리 막 GTD 올라가 있고 막 라스에서는 커리 안 나온다 못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커리 오늘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내일 경기도 못 나온다라고 적혀 있기는 합니다. 내일 아마 앤서니 데이비스 아웃 확정 나면은 핸디캡 더 오를 것 같아요. 뭐 12.5까지도 올라가겠죠. 우리 어렵다 형님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리고 또 퀵뷰도 한 장 챙겨 드리겠습니다. 또 2월 말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잘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미네소타와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인데, 첫 번째는 이제 미네소타가 수비적으로 경기를 나올 것이냐, 두 번째로는 좀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분석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경기였고요. 우선은 휴스턴이 최근에 연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겹치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1번 라인의 벤블릿의 결장입니다. 휴스턴이 벤블릿이 빠지고 난 다음부터 연패 구간에 들어갔는데 이게 볼이 안 돌아요. 생각보다 휴스턴이 외곽에 의존하는 팀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포스트 라인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데 반해서 외곽에서 최근에 이제 임팩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따라가야 될 경기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 단순하게 현대 농구 사회에서는 이제 수비만 좋다고 해서는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전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벤블릿이 빠져있는 휴스턴은 아무래도 공격 작업 과정 자체가 조금은 뻑뻑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이 한 명의 선수, 앤트맨이 직전 경기에도 40득점 이상을 또 기록을 해줬죠. 여기에다가 뭐 포스트 라인에서 그래도 나름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랜들이란 선수는 이제 매 경기마다 20득점 이상씩 해주는 선수는 맞기는 한데 사실 미네소타가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다채로움을 부과하는 선수는 일단 아닙니다. 오히려 줄리어스 랜들이 오늘 경기 출전한다라고 한다면요, 휴스턴의 좀 빡빡한 이 포스트 라인에 오히려 더 부진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오히려 랜들이 빠지면서 이 구간에다가 나즈리드를 끼고 외곽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주는 게 미네소타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 좋은 경기 값을 많이 보여줬던 공격 농구를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라인업으로는 수비보다는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네소타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 홈 경기에서 꽤나 많은 득점을 한다라는 것들, 뭐 보면 120득점 이상씩은 충분히 해주는 또 그런 팀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이제 이 경기가 210점
7점대 기준점이 잡혔습니다. 뭐 벤블릿이 빠져있는 휴스턴이 조금 더 수비를 하면서 좀 수비가 빡빡한 휴스턴을 미네소타가 공격이 조금 힘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오즈들 같기는 한데 저는 생각이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미네소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휴스턴의 라인을 바깥으로 좀 당겨내는 그런 느낌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템포도 그렇게 느리진 않을 것 같고요. 210점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버로 한번 접근해보기가 좀 수월한 그런 구간대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거 형들 오버 쪽으로 일단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승리에다가 마헨승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마헨승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그 동배당이죠. 지금 1.5에다가 동배당이기 때문에 건드리고 싶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뭐 마헨승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미네승, 마헨승, 오버. 아마 휴스턴이 승리한다면은 언더 쪽 사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굿 아사형님도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 휴스턴도 어느새 벌써 3위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순위가. 뒤에 있다가 포틀랜드 설명해 드릴 건데 이 포틀랜드가 약간 구조가 휴스턴과 좀 닮아 있습니다. 지금 포틀랜드가 아마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마. 자, 덴버랑 올랜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세크라멘토전 형들 올랜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와, 올랜도가 원정 경기에서 이 140득점을 퍼붓는 경기를 봤습니다. 좀 뭐 이번 시즌 당연하게도 올랜도 원정 최다 득점을 또 찍어줬고요. 거의 뭐 올스타급 게임이었어요. 던지면 다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게임이었기 때문에 뭐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크라멘토가 이 색깔이 바뀔 거라고. 박스도 나갔고 크리스 브라운 감독 잘리면서 조금 더 느린 템포에서 다운 템포에서 좀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형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못 따라갔습니다. 올랜도의 그 화력들 못 따라갔던 세크라멘토였고 올랜도는 정말 대폭발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뭐 올랜도가 갖고 있는 힘 자체가 사실 뭐 외곽의 힘이 좋은 팀은 아니에요. 다만 포스트 라인의 힘이 좋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공격성을 갖고 있기는 하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렌치 바그너 그리고 뭐 반케로가 뛰고 있는 올랜도의 포스트는 우리가 믿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홈 덴버라는 거 최근에 이제 제가 덴버를 굉장히 형들한테 주력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덴버가 뭐 원정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줘도 홈 경기 덴버는 훌륭한 매번 경기를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덴버란 팀의 이번 시즌 확실한 색깔은 뭐 좋은 수비를 동반한 어떤 그런 클래스 있는 농구라는 느낌보다도 너네 할 거 해라. 우리도 우리 할 거 하겠다. 너네 많은 득점 하면 우리는 너네 2점 넣으면 우리는 3점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풀어나가는 또 팀이기 때문에 올랜도가 직전 경기 오늘 경기 물론 이제 뭐 외곽 폼이 좋았다라고는 해도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외곽에서 그렇게 빵빵 터지는 게 올랜도 원정에서 정말 찾기 귀합니다. 얘들 진짜 원정 경기 원래 못하는 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어쨌든 뭐 덴버도 달리면은 올랜도도 달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득점을 동반한 그러니까 오버사이즈 흐름 속에서 덴버의 마행까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덴버 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웨스트브룩이 이제 부상으로 얼마 전부터 못 뛰고 있잖아요. 근데 덴버가 결국에 좋은 성과 그러니까 많은 득점을 동반한 좋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웨스트브룩의 역할이 컸단 말이야. 외곽으로 빠진 볼을 안으로 이렇게 투입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했어요. 웨스트브룩이 없으면은 볼이 안 돌지 않을까 또 요키치에 정체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뭐 좀 괜찮습니다. 뭐 외곽 자원들도 지금 잘 터져주고 있고 요키치도 본인 알아서도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덴버 승에다가 덴버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형들 근데 자 요거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경기가 훌륭한 경기기는 한데 다소 조금 걱정되는 게 한 가지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웨스트브룩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요키치가 외곽에서 본인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격 패턴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득점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건데 하필이면 이제 리그에서도 이 포스트 수비만큼은 상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는 또 올랜도를 만나기 때문에 이 올랜도에게 혹시나 요키치가 좀 발이 묶였을 때 그때 정말 꾸역 일반승 정도 할 가능성은
좀 있다. 요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커스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형들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 말씀드렸죠. 골스 승이나 마인승 가고 싶으신 분들 제가 오늘 뭐 가라 그랬습니까? 오바 가라 그랬습니다. 오바 개푸근 했고요. 우리 유타 프랜승 라인 제가 어제 잡아드렸고 유타 프랜승까지 또 역배까지 보니까 했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골스 라인은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이 방송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골스 역배 같은 경우는 제가 승부로도 많이 쓰기도 했고. 자, 레이커스랑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구간인데 형들 돈치치 내일 못 나옵니다. 스텔라님 별풍선 100개 적중 기원. 지금 뭐 돈치치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긴 하지만 돈치치 형들 내일 못 나와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구간에서 사이트에서는 못 나올 가능성 9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런 뭔가 막 빅게임 이런 느낌보다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언제 나온다 그랬더라? 그 다음 경기인가? 인디애나전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내일 경기는 돈치치 못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텔라님도 고맙습니다. 인디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인디전부터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형님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치치는 못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9일에 나온다고 하던데요, NBA 인스타에.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연두색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실까봐 전달을 드리겠고요. 자, 요거 봅시다, 여러분들. 요거 봅시다. 여기에 골스 팬들도 그렇고 여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센터가 바뀌었습니다. 뭐 잭슨 데이비스도 썼다가 그다음에 뭐 루니도 썼다가 정말 센터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잖아요. 근데 최근에 형들 보면은 특히나 오늘 보면은 골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많은 득점을 동반하고 있잖아.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 포스트. 포스트는 어떤 선수냐면은 그러니까 현대농구 사회에 조금은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센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던 그런 센터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센터의 딱 그 기본적인 표준은 페인트 존 안에서 해줄 수 있는 득점 해주고 리바운드 따주고 그 다음에 스크린 걸어주고 이런 느낌인데 포스트라는 자원은 스페이싱에 최적화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볼을 잘 돌리는 자원입니다. 안쪽으로 투입된 볼을 바로 바깥쪽으로 밀어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리너보다도 오히려 외곽에서 볼을 돌려주는 스페이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골스가 이제는 이쯤 되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의 그 공격 색깔을 더 확실하게 좀 확고하게 하고자 이렇게 포스트를 최근에 활용하고 있다. 그만큼 이 선수는 수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존 안에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선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날 외곽 슈터들이 컨디션이 좋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얼리 오펜스를 쓰는 팀들이 결국 퍼스트 슈팅에서 점수를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컨 리바운드 잡기 좀 어려운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리브스가 또 굉장히 아무래도 돈치치가 온 걸 알고 있다 보니까 폼 바짝 올랐습니다. 어떻게든 눈에 띄어야 되거든. 돈치치 1번 서고 본인 2번에라도 설려면, 그러다 보니 리브스 잘해주고 있고 하치무라까지 이제 2번으로 올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포스트 라인들을 조금 더 구축하고 있는 형태다. 그러니까 많은 득점을 역시나 빠른 템포 속에서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 레이커스 현재 지금 라인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가 열려있는 팀을 상대로 조금 더 포스트에서 강한 농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외곽에는 오스틴 리브스 혼자 맡고 있는 구간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최근에 커리가 또 괜찮은 상황에다가 외곽 자원들 역시나 3가드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인기팀의 또 맞대결이지 않습니까? 못 먹어도 오바가 아닌가. 그래서 오바 좋아하시는 분들, 골스 팬분들, 레이커스 팬분들, NBA 팬분들 내일 이 경기 오바 한번 찍고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밌게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레이커스 쪽으로 아무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이커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핸디캡으로 접근하기에는 골스도 최근에 이제 슈터들의 컨디션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핸디캡은 딱히 고르진 않겠습니다. 오바 가시거나 안정감 있게 가실 분들은 일반 승만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포틀랜드랑 세크라멘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JJY 형님도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제가 요거 한 경기 끝나는 대로 바로 승패인데 언더바 라인들 이렇게 채팅 쳐서 올려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은 채팅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포틀랜드랑 세크라멘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팀 색깔이 이제 바뀔 거다라고. 완벽하게 오늘 경기 올랜도전에서 이 세크라멘토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미 벌써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바뀔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좀 굉장히 빨리 좀 색깔이 바뀌고 있고, 원래 이제 세크라멘토 하면은 빠른 템포의 농구, 공격 농구 막 이런 팀을, 이런 색깔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겠지만, 이제 이번 시즌에 시즌 중반쯤에 이제 감독이었죠. 크리스 브라운 감독이 잘렸고 골스 사단이었던 그야말로 공격 농구를 구축을 했던 세크라멘토의 감독이 잘렸고, 이제 전술의 핵심이었던 디에런 팍스까지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로잔을 데려오게 되면서 이미 이번 시즌에 조금 다운 템포의 경기력들이 많았고요. 여기에다가 잭 라빈까지 2번에 서게 되면서 오늘 경기를 보시면 확실하게 템포 자체가 빠르진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잭 라빈도 2번에서 뛴 적이 많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샤프한 형태의 포워드 라인이다 보니까 약간 원가드의 느낌이 조금씩은 났던 그런 직전 경기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형들 일단 오바 쪽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 세크라멘토 경기는 오바 쪽으로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올랜도가 솔직히 너무 잘하긴 했어. 그런 부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먼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포틀랜드. 자, 이게 제가 쪽지도 카톡도 몇 번 받았고, 많은 분들이 포틀랜드가 도대체 이게 얘들이 왜 잘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이 라인업을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안정적이에요. 제가 이제 12월 말에 작년에 필라델피아라는 팀을 형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드렸고, 이 팀이 아무래도 앞으로 필라델피아가 좀 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필라델피아가 이제 후반기 때 좀 쭉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포틀랜드의 라인업도 한번 보시면은 구색이 좋아요. 구색이 일단 제레미 그랜트라는 어떻게 본다면은 팀을 리드할 수 있는 리딩 자원, 그러니까 베테랑 급의 자원이 있고, 에이튼이라는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 리바운드의 정석, 그야말로 센터의 정석인 자원이 있습니다. 외곽에서 사이먼스가 충분히 슈터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고 있고요. 2번과 3번 역시나 나름 그래도 좋은 슈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색이 좋아. 그리고 딱히 단점이 없어. 그러니까 그나마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경기 운영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NBA를 쭉 놓고 보시면은 포틀랜드 같은 이런 이제 딱 구색이 맞춰져 있는 팀들이 굉장히 프랜승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홈 경기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오늘 경기는 살짝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포틀랜드가 결국에는 이제 구색은 맞춰져 있고, 그리고 딱히 단점은 없는 그런 팀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맞붙는 세크라멘토라는 팀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모두 스코링한 자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에 정말 많은 득점을 쏟아낼 수 있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모든 매치업에서 지금 다 이길 수 있는 라인들을 다 지금 구축을 하고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어디에도 사실 포틀랜드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오히려 백투백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역배까지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거는 역배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있는 그런 경기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고, 어차피 어려운 경기고 엄대엄의 경기라고 한다면 팀 자체가 조금 더 뭔가 클래스가 좀 더 있어 보이는 요 세크라멘토 역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그나마 나아 보이는 배팅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크라멘토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슨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도 보시면은 상대팀이 이제 좀 템포가 빠르고 수비가 안 되는 팀들을 상대로는 많은 득점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세크라멘토처럼 이제는 좀 다운 템포에다가 오히려 포스트 게임을 하는 팀을 상대로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워낙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포틀랜드도 포틀랜드 정배 보시는 분들도 딱히 마다하진 않겠습니다. 경기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경기긴 해요, 저 경기가.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클리퍼스와 인디애나의 경기입니다. 인디애나가 조금 역배를 크게 받았어요. 그죠? 크게 받았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디애나는 그야말로 슈팅 게임을 하는 팀이에요. 스몰 라인업 형태에다가 빠른 템포의 흐름 속에서 슈터들이 얼마나 외곽에서 3점을 잘 넣어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팀인데, 최근에 인디애나 야투 값이 뭐 2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었고요. 외곽이 뭐 10%대가 나왔던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디애나가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슈터들의 슈팅 컨디션이 조금은 아쉬웠기 때문이다 였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게 인디애나란 이런 도깨비 팀들은 결국 슈팅 잘 터지면 승리를 갖고 올 수 있는 팀이고, 특히나 할리버튼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클리퍼스가 홈 경기에서 수비력이 좋잖아요. 클리퍼스가 지금 홈 한정 수비 평균 실점률이 104점대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가 갖고 있는 한 시즌 평균 실점률이 104점대거든요. 그러니까 홈 경기 한정 오클라호마급의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 클리퍼스라는 거야. 그만큼 좋은 수비, 상대팀의 야투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승리를 가지고 오는 방식, 요거를 꾸준하게 고집을 하고 있고, 홈 승률도 뭐 60%대가 넘어가요. 괜찮은 뭐 팀이기도 합니다. 홈 경기에서만큼은. 다만 문제는 너무 늙었어. 진짜 최근에 아마 클리퍼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팀이 잘 안 돌아가요. 이게 팀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은 데릭 존슨 주니어 빼고는 다 보면은 이름값이 좋은 선수들이잖아. 근데 이 이름값에 비해서 뭔가 임팩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 4명 중에서 한 명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팀이 이길 수가 또 없는 구조예요. 구조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 하든과 포웰 라인, 그 다음에 레너드랑 주바츠 라인,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명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명 그리고 3명 이상은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늙어 있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팀 자체가 이렇게 인디애나처럼 에너지 레벨로 밀어붙이는 팀을 상대로는 과연 실점 억제가 가능할까, 이런 좀 걱정이 일단은 들기는 합니다. 저는 오히려 클리퍼스라는 저배당을 가서 걱정하면서 볼 바에는 오히려 많은 득점을 기대해보고, 어쨌든 이 팀도 언제까지 뭐 이게 3점이 죽어 있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떨어졌다? 야투값이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평균값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 비율들 다 똑같잖아. 10연승 한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연패를 5, 6연패 할 거고, 뭐 정말 7연승 하게 되면 또 한 3연패 할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클리퍼스 쪽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디애나 역배 쪽, 그리고 프랜승 쪽, 당연하게도 인디애나 본다는 거는 오버까지도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역배, 프랜승,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 늙었어, 클리퍼스는. 노련함과 이제 에너지 레벨의 맞대결인데,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에너지 레벨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리버풀과 토트넘. 아까 이제 주간 방송 때는 듣고 가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입니다.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토트넘 팬이고요. 토트넘 팬이다 보니까 많이 걱정스러운 경기입니다. 포스테칼베가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인터뷰에서, 최근에 이제 토트넘이 너무 부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인터뷰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 지금 리그컵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또 망언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오늘 경기 정말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참사가 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걱정도 좀 크고요. 다만 이런 동기부여랑은 좀 다르게 객관적인 전력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리버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전방 라인에 오늘도 조타, 살라, 각포 모두 위치하고 있고, 살라가 정말 회춘했습니다. 거의 23경기 동안 21골을 넣어주고 있고요. 이게 살라가 이렇게 살아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조타나 각포 라인에 또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각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공격을 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팀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중원 구간에 메갈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라벤베르까지도 너무나 지금 잘해주고 있고, 특히나 수비 라인은 말해 뭐합니까, 알리송까지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수미가 모두 완벽한 팀이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성도 나쁘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또 리그컵이기도 하고, 리버풀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는 굉장히 조금 수월하게 볼 수는 있지만 또 상대팀이 토트넘이기 때문에 풀 라인업을 또 가동시켜줘야 되는 우리로서는 오히려 땡큐인 입장이 또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사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간은 단 한 구간도 없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테칼베가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망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토트넘 입장에서 오늘 경기 라인을 많이 내릴 겁니다. 템백 형태로 아마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 그리고 손흥민을 원톱에 놓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이런 진짜 정말 동기부여랑은 또 다르게 드라구신 지금 이제 오늘 빠진 선수들입니다. 드라구신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반더벤, 메디슨, 존슨, 그 다음에 베르넘, 우도지, 골키퍼, 비카리오까지 오늘 결장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솔랑케도 없죠. 로메로도 없지 않습니까? 수비 라인 완벽하게 붕괴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만 믿고 보기에는 손흥민이 오늘 헤트트릭을 해주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지금의 이 경기력과 이 정말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너무나 많이 나는 상황이다. 이거는 1.1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1마행승이 리버풀의 오늘 정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마행승, 그리고 저는 2마행까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은 3.5마행까지 한번 보시고요. 저는 스코어 한 4대0까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리버풀 승리와 그리고 리버풀 마행 승리, 그리고 오버까지 세 구간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7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빠르게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우리 숲TV 형님들은 이따 제가 또 이벤트 하나 또 진행을 할 테니까 복귀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또 도움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